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21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특파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KF21 업데이트 하면서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용어 저 알고 있었고 네. 가족들이 인도네시아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랬는데 네. 그 국가 이익과 이런 거랑 이제 네. 국뽕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은 다 되게 일치돼요. 우리가 네. 국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을수록 네, 우리 국가 네. 이익이 되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네. 이렇게 사전 경고를 드리거나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인적으로 네. 의견일 뿐이고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도네시아한테 저희한테 입금된 게 없습니다. 아직 좀 입금을 좀 시켜주세요. 입금을 차라리 입금 받고 내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 진짜 욕을 하지 들어가지 않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KF21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 KF21이.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일정 예산 네. 기간 초과 없이 네. 비행 전투기를 잘 만들지?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나온 것이 더 유리하다. 음. 그래서 신규 기체에 대한 관심을 과도하게 받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도한 게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FX 2차 사업을 할 때 네. 그때 막 4.5세대 전투기들 네. 유럽의 뭐 그리펜, 유로파이터, 라팔 이런 신규 전투들이 쭉 나왔을 때 군웅할거의 시대였죠 네. 그때가. 그때보다는 관심이 적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잘 만든다고 하고 놀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래도 수출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내리거든요. 해외에서 사실 대단히 경계하는 뉴스가 이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KFX가 라팔을 위협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네네네. 메타 디펜스는 라팔의 지금 KF21에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KF21이 걱정된다고 말하는 반면에 좀 더 포멀한 그 유럽이나 프랑스, 유럽 언론들에서는 주류에서는 KF21이 대단한 건 알겠어. 네. 하지만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다 있겠고 우린 사실 실전도 참가했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실전 참가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도 많이 있죠. 했습니다. 했어요. 우리 네. 리비아 작전을 했을 때 그때 갖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시리아나 이런 데 공격을 했을 때 이제 특히 스톰 섀도우 미사일, 스칼프 이지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라팔과 유로파이터가 실제로 발사해가지고 실증했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이제 완전한 멀티롤 전투기가 그렇죠.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그 AASM이라고 그 하는 프랑스제 유도폭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네. 좀 미국의 제이단보단 비싸지만 네, 네. 그래도 사거리도 길고 이런 걸로 공대지 모장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돼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A사 레이더가 이제 유로파이터 라팔에 이제 달린 게 팔리기 시작해서 유로파이터랑 라팔은 KF21이 A사 있어? 나도 있어. 너희들 공대지 무장 만들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는 벌써 쓰고 있는데 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입도 선매를 했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유리한 측면을 굳이 언급하자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스웨덴의 그리펜 2형 경우 스웨덴 공군과 브라질 공군이 구매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 수출 실적이 없어요. 이 가격이면 F-16V 그렇죠. 혹은 KF-21을 살 수 있다. 근데 KF-21은 잘 생각해보면 F-414 엔진 쌍발로 달고 그렇죠. 그리고 슈퍼 그리펜은 단발로 달잖아요. 네네네. 엔진 하나짜리 비행기랑 두 개짜리 비행기랑 엄연히 다르죠. 가격이 비슷해. 그런데 사실 그리펜 쪽이 제일 타격이 크고 다만 이제 유로파이터랑 라팔 같은 경우는 체급이나 성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부분에서 우리 KF-21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세이지적으로 고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좀 출처가 불분명하게 하지만
경쟁자 대비 6에서 80%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요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가격 정보를 제가 열심히 모아보고 있는데 네. 정확한 가격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왜 아무도 없냐면 모든 방위사업 계약 같은 거에 그냥 요거 얼마에 하고 계산서를 뜨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을 열심히 하고 요거를 원가 검증이라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정된 가격은 아니나 아마 이제 유로파이터 라팔보다 확실히 싸다. F-16V보다는 비쌀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1,000억대라는 가격, 그러니까 한화로 1,000억이라는 거니까 달러로 하면 1억 달러 훨씬 밑이에요. 그렇죠. 특히 유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 쪽이 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T-50 GF가 폴란드에 팔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의 그 유지비가 싼 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수출해서 이제 유지비나 이런 걸 할 때 유로파이터 나팔을 대비 KF-21 유지비를 6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확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이대로 큰 이제 문제 없이 간다면 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유럽 전투기들을 압살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국산 무장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무장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블록 1과 블록 2에서 가장 차이 있는 거는 블록 1은 온갖 비행 시험들을 다 원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초음속 비행 성능, 뭐 초저고도 비행, 각종 급기동, 고함속 비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블록 1에서는 무장도 통합하는데 모든 무기들이 다 수입산 무기에 그렇죠. 수입산이죠. 무장 통합 시험을 해요. 예. 이에 반면에 이제 블록 2에서는 KGB랑 KALCM 또는 천룡으로 불리는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 네. 이렇게 두 가지 미사일을 추가로 운영하는데 요게 단순히 이제 발사하고 떨구는 것뿐만 아니라 KF-21 레이더나 아니면 그 EOTGP 타겟팅 포드랑 어떻게 연동이 돼서 되는지. 공격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진행되고 이것이 다 국산 무장을 한다. 그래서 KF-21 블록 2는 국산 무장 시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만 연동되는 것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국산 무장을 국산 기체에 달아서. 우리가 사실 국산 무장을 지금 외산 기체에 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네. 이게 또 수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꼭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설레이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KF-21에 대해서 필리핀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 KF-21에 관심이 어느 나라가 있다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필리핀은 이번에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필리핀이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대립이 크게 진행되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와중에 전력 증강의 방법으로 F-16V 혹은 KF-21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의 최신 자폭도린 스위치 블레이드 등 그 미국제 최신 무기들을 좀 구매를 하려는데 모든 걸 미국제로 살 수 없으니까 F-16V나 KF-21 중에 하나 고르자. 다만 이제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방위사업 육성이 필리핀이 사실 크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타 이제 절충교육 이런 거에서는 필리핀이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좀 느슨하군요, 그쪽은. 네, 왜냐하면 거기 산업 기반이 없고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무기를 팔 때는 그 우리 FX 사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알겠지만 기술 이전 얼마 해준가, 절충 구매 교육을 얼마 해준가 이런 게 중요한데 필리핀은 가격 쪽이 조금 더 네. 그래서 F-16과 KF-21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F-16V가 좀 더 유리하고요. 다만 F-16V의 약점이 있어요. 워낙 주문이 밀려 있어서 지금 제때 공급이 안 되잖아요. 4, 5년 정도 밀려 있다고 하고 F-16V가 워낙 또 가성비로는 사실 KF-21이 F-16V의 가성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또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전력 증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사업 진행이 좀 느리기 때문에 아마 2030년대 수출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요번 기회에 우리 KF-21에 관심 있는 국가들의 좀 재정 사정도 한번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것도 많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초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국가 GDP 순위를 쭉 살펴보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대한민국이 KF-21을 그 수출 대상 국가로 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세계 명목 GDP가 제일 높은 국가 어딥니까? 어딥니까? 설마 그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가 16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사정이 좋고 다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있듯이 국방비를 GDP 대비 1% 이상으로 추도한 적이 없고 국방비가 낮은 편이에요. 네. 대신에 명목 GDP는 높다. 음.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6인데 그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 의외네요. 사우디가 더 낫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9위로 이게 유가에 따라서 좀 GDP가 달라지니까 이게 출렁이군요. 유가 때문에.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방비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보다. 이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국방부 지출 순위 한 3인가 4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높죠. 근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큰 연관이 있는데 우리 러시안 스키분들이 이제 전쟁 비용을 대야 되니까 기름을 막 팔아제끼고 있죠.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나라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K방산의 가장 큰 고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고 있는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폴란드가 21위예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일단 FA50 PL 요거에 지금 구매를 이미 해놨었고 네. 요게 잘 전력화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들려온 걸로는 이제 폴란드 정부랑 이제 그 미국 정부 사이에 FA50 PL의 암람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암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저기 팬텀 에이사 레이더도 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아직 이 암람 인티라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폴란드 처음에는 우리 FA50 PL 이전에 폴란드 역시 F16을 원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F16 이미 블록 52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추가로 F16 최신의 V, 바이퍼 이게 좀 안 되니까 지금 F15EX에 입질한다는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보잉사가 F15EX 수출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 의외로 KF21의 라이벌은 F15EX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왜냐면 F15EX랑 KF21이랑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둘 다 4.5세대 전투기고 네. F-35를 구매한 국가한테 이게 좀 매력적이다. 4.5세대 전투기, 비스텔스 전투기인 F-15EX나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무장 탑재 능력이 우수하고 운용 유지비가 적게 들고 그다음 턴어라운드가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스텔스 전투기는 그렇죠. 한 번 뛰고 정비하고 뭐 닦고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5세대 전투기만으로 이제 전투기를 구성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조차도 좀 힘들고 하니까 F-35를 구매한 국가들이 F-35와 고조하는 비스텔스 혹은 낮은 스텔스로 경쟁을 하는데 KF-21은 F-15EX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쵸. 아무리 스텔스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리듀스드 옵저버블을 해가지고 스텔스 설계가 상당 부분 적용돼서 F-15EX랑 붙었을 때 F-15EX 레이더도 좋지만 아마 KF-21이 먼저 F-15를 발견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군요. KF-21의 그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정확한 탐지 성능은 기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소스를 정확한 결과 F-15EX 레이더보다는 출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에 스텔스니까 공중전에서 우수하고 무장 탑재 능력도 F-15EX가 뛰어나긴 한데 실제로 이제 공대지 임무를 할 때 4톤 이상의 공대지 무장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는 해요. 그렇죠. 4톤이 딴 게 아니고 MK84 폭탄 4발 정도 달면 아무래도 체급이. 네. 그 F-15K는 물론 훨씬 더 달고 10톤 이상 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 공격 임무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스펙상의 그거지. 일단 가면 한 30-40% 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있어서 실제 그 항속거리는 F-15가 좋지만 무장 능력이나 이런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FA50을 팔았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이랄지 태국이랄지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태국이 또 그 명국 GDP 순위가 27이라 가지고 KF-21과 FA50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이제 태국발 뉴스로 KF-21을 구매한다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은 아마 FA50 구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태국도 사실 경제 사정이 우리 좋지 않고 지금 사정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국에 지금 정치가 불안정하고 굉장히 불안정. 태국은 왕실과 군부가 이제 국가 권력이 좀 세가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기 구매를 할 때는 여론의 의식을 받는데 너무 비싼 무기를 사면 이제 태국 국민이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KF-21보다는 T-50 TH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지금 최근에 2대 인도하고 요 TH를 좀 A사 레이더를 달고 이런 버전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특히 FA50 추가도 요게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말씀하셨듯이 돈 문제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기체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KF21 파트너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사실 UAE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네. 아랍에미리트는 어떨까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태국 다음에 32 명목 GDP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관심이 많이 두고 이제 작년에는 공동개발 의향서를 뒀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는 뭐 별 이야기가 없는 건데 요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기상 문제가 있다. 시기의 문제.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국방과학 기술력을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 그 일환으로 하는 게 이제 원래 러시아의 SU-75 체크메이트를 체크메이트. 공동 같이,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리 아랍에미리트가 기름 부자라도 미국 눈치를 안 보고 러시아랑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후보군으로 들은 게 이제 중국과 한국. 그러니까 중국의 J-35랑 한국 KF-22 중 하나의 파트너 삼아서 발전을 하자는 건데 지금 KF-22 개발이 다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와서 기술 이전을 할 게 없고 생산하고 이런 노하우를 다 쌓은 다음에 혹은 우리가 새로운 기능 같은 거 추가할 타이밍에 들어와야지 이 UAE나 다른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한국한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은 기술 이전 받을 기회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아마 KF-21이 완성된 블록2 이후에 다시 공동개발이라든가 아니면 KF-11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심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케팅 효력이 유지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소상하게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가지 이야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 할게요. 인리 때문에 KF-21 제3국 참여가 제한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인도네시아 외의 국가한테 블록 5원에 참가하라고 제안을 한 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수출 대상 국가 중에 중동 국가들은 KF-21 블록 3 즉 이제 제가 몇 번 말했던 KF-21 EX 중에 NACS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의 SA 버전이야 이런 거 제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이 공대공 공대적 능력을 일단 완성시킨 다음에 추가로 인공위성과 무인 전투기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는 기능 그리고 요 과학기술이 새로운 프로젝트니까 공동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이 한국과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블록 3 이후에 관심을 주겠다 이런 국가들이 좀 많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말고 참여되는 게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말렸다, 막았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고요.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반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보이는 약간 표현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다만 우리나라가 공동개발이나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파트너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로 KF-22 EX 버전의 파트너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맨날 우리는 인도네시아한테 끌려다녀요? 저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그래도 이제 공식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목이 1조 먹튀 인디아 KF-21 공동개발 마케팅 효력 유지 이런 보도를 신문에서 했길래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주는 의미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라팔 만들고 나서 10년 있다가 팔리고 그리펜은 처음부터 이제 수출을 하려고 완성되기 전에 브라질과 공동개발 그 다음에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첫 고객을 몇 년 안에 끌어온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패한 거를 알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KF-21 공동개발 깨지기를 제일 바라고 있고 요걸 어려운 걸 헤쳐나가고 어떻게든 인도네시아가 48대 공동개발 생산 이렇게 진행되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점이 상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48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매국들 주로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공동 마케팅을 인도네시아랑 한다라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공동개발 국가를 할 때 터키, 인도네시아, 한국이 원래 한국 50%, 터키 30%, 인도네시아 20% 이렇게 개발을 하려다가 터키 측이랑 입장이 맞지 않아가지고 터키가 탈퇴하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업무에 이제 알고 있어서 하는 말로는 터키 측이 공동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IP 수출권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기술 이전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팔면 돈을 너한테 그 한국한테 안 주고 터키가 먹겠다 뭐 이 정도의 제안을 할말 안 들었네 이 새끼들이.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고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이제 공동 돈도 작게 내지만 공동 마케팅을 하는 의미가 안 팔리는 국가를 할 때 자기가 같이 도와주겠다. 특히 아랍 국가들의 수출에 의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 무슬림 쪽 국가들. 예. 만약 인도네시아가 48대 진짜 생산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때문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얽힌 게 많잖아요. 뭐 보안 유출사고 등등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석종원 방사청장 인터뷰를 제가 네. 봤을 때 방사청장님은 인도네시아와 심각한 기술 유출을 할 때 그 협상을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그 방사청장한테 보고된 내용으로는 큰 방향을 바뀔 것은 아니다. 저번에 그 이제 신문에서도 블록2 개발에도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제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인도네시아가 1년에 2천억 원 줄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3월과 10월, 10월에 이제 올해 2천억 원 줘야 될 게 다 들어온지 확인하고 1년에 2천억 원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몇 년 더 인도네시아랑 같이 일을 해서 4천억 원 이상을 더 받자. 그러니까 6천억 원에서 4천억 원 더 받아서 2조를 하자라는 저희 아이디어는 수많은 악플을 받았지만 유지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이제 4천억 원이라는 게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큰 도움이나 아니면 사업 탄장성의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인도네시아가 48대를 사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48대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네. 더 높다고 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이루어질 수 올해 있지 안에? 않을까. 아. 그리고 그게 좀 이루어지면 지금 KF21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그렇죠, 대수 그렇죠. 이런 게 있죠. 근데 예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KF11 문제가 아니라 이 K방산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아, 이것도 참 이제 국뽕을 드려야 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보다 앞선 방위산업 선진국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방위산업으로 국뽕을 빨기 힘듭니다. 왜냐면 좀 돌아보면 무기거래에서 말도 안 되게 퍼주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가령 이제 KF21을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FX 3차 사업에서 절충교육을 몇 조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KF21을 만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경쟁자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다 퍼주고 절충교육도 엄청 해주는데 F-35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거 팔라고 그걸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되면 우리나라 자긍심도 높고 국공이 되죠. 하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호구가 되냐. 미국조차도 미국 국민 시장에서는 호구적으로 무기를 팔 수도 있다. 아. 심지어 미국은 무기를 아직도 공짜로 지원해주는 FMF라고 원조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네네네. 이집트라든가 아직도 무상 원조를 그 무기를 원조해주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네. 아, 왜 우리 거래 조건이 이렇게 안 좋지? 아니면 우리가 손해보고 판다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무기 파는 것이 어렵다. 유럽 국가들도 다 어려워해서 조건들이 힘들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한국군 낚시전설이라는 그런 밈이 인터넷에 있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무기 거래를 할 때 온갖 좋은 조건과 기술 이전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지금의 방위 산업을 이루었고 기술 이전 축적을 했다. 그것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네.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또한 이제 산업이라는 게 계속 발전해 나간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을 독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시장이 안 늘어나고 기술력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관점에서 지금 K방산 목표는 올해 200억 달러거든요. 아, 200억 달러. 아, 요게 좀 남은 4달 동안 열심히 해야지 200억 네. 달러가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정말 지금 현직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온 정부 그리고 국회에는 이 방산 수출에는 또 여야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정당과 국회 정부가 다 기업까지 방산 수출 200억 불을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벽이 높은 것도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큰 거 한 방이 나와야. 하지만 큰 거 한 방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큰 거 한 방 만약에 조짐이 보이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인석 특파원님 모시고 우리 KF21 더 나아가서 우리 K방산에 닥친 위기라고 할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나와주셔서 좀 재밌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